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 주시면요, 저희가 대신 질문해 드릴 테니까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궁금한 뉴스 5궁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사입니다. 곽대경 교수, 최명기 원장,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MBN 장가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5궁금은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주사기로 위협한 사건입니다. 장가희 기자,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네,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하얀색 차량이 도로변에 멈춰서더니 차에서 내린 시민 2명이 40대 남성 A씨를 쫓기 시작합니다. A씨를 따라잡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결국 A씨는 도망쳤다고 합니다. 앞서 A씨는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던 30대 여성에게 아무 이유 없이 목을 조르고 인슐린 주사기로 위협했습니다. 이 모습을 우연히 본 시민 2명이 A씨를 말린 건데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부위가 10cm 넘게 찢어졌습니다. 오, 예. 네, 도주한 A씨는 20여 분 만에 주변 풀숲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범행 동기는 왜 그랬는지, 그걸 왜 갖고 있었는지 진술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최명기 원장님, 이게 인슐린 주사기로 위협을 했다고 하는데 일반인, 그러니까 이 당뇨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이게 위험한 약물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이제 혈당이 높았을 때 인슐린으로 혈당을 낮추게 되는데요. 예. 반대로 정상인 사람이 굉장히 과량의 인슐린을 맞으면은 그때 이제 쇼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인슐린 쇼크 요법이라고 우울증이 아주 심한 분한테 인슐린으로 쇼크를 일으키는 요법도 썼었는데요. 몇십 년 전엔요. 사망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이 주사기 잠깐 긁혔다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 주사기가 그냥 당뇨병을 치료하는 분의 주사기 용량 한 번이었다 그러면 그거로 쇼크가 일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곽대경 교수님, 일단 그 주사기로 뭘 했는지를 사실 잘 모르는 건데 그런 약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요, 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이제 흉기다. 그러면은 뭐 총포라든지 도금이라든지 화약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법적으로는 뭐 흉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앞이 좁빗해가지고 사람을 공격해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뭐 이런 위험한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넓게는 이제 흉기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주사기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제 주사 바늘이 있고 뾰족한 그 부분이 있기, 그걸 갖다가 이제 손에 잡고 공격할 때는 분명히 사람들이 피해를 갖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물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칼로 이게 좀 위협하는 본 건 있어도 주사기로 위협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사실 뭐 주사기 같은 게 흔하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분명히 이제 주로 이제 의료 행위를 하는 이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있더라도 이제 자기가 이제 자가로 여러 가지 이제 처방받은 주사약을 그렇죠. 본인이 이제 투입할 때 가족들이 도와주고 하거나 아니면 자가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특이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양진 변호사님, 일단 이걸 본 시민들이 좀 말리는 과정에서 그 주사 위에 좀 긁혔다고 해야 하나요? 찔렸나요? 일단 10cm 정도 이제 상처가 났는데 이 가해 남성 그러면 어떤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시민에 대해서는 특수상해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사기든 아니면 내가 뭐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모두 다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심지어 내가 차량을 가지고 누군가를 상해했을 때도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에게 이제 위협을 한 경우 여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주사기를 가지고 뭔가 목을 조르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목 조른 행위에 대해서 이제 상해를 검토를 해볼 수도 있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주사기를 가지고 뭔가 공포심 아니면 외포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특수 협박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일단 경찰은 지금 알려진 2건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죄도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을 사건 발생 20여 분 만에 풀숲에서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 행동 패턴이. 그런 걸 보면 혹시나 이 여성이라든지 이 시민 외에도 다른 또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범행 동기라든지 여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일단은 누군가 갑자기 흉기를 들고 이렇게 위협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일까요? 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정면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 일단 1차 공격을 뭐 45도 각도로 피하면서 일단 그 공격을 당하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45도 각도로 피하라. 그리고 이제 맨몸으로 사실 이제 대항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혹시 이제 자기가 뭐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러면 가방으로 이제 막든지 아니면 겉옷 같은 거 네. 뭐 이런 걸 갖다 벗어가지고 일단 뭐 흉기로 이제 찌르는 그 손을 갖다가 막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이제 현장에서 이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망가라. 네. 가능한 도망가라. 그럼 만약에 이제 누군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격했을 때는 그래도 도와주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뭐 일단 뭐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죠. 뭐 112로 이제 신고를 하고 그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동선을 파악하고 하는 거는 이제 중요한데 일단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현장에 만약에 이제 도착을 한다면 경찰은 3단봉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위급한 순간에는 뭐 테이저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대상자를 갖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공권력, 물리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뭐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런 걸 갖다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 잘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